안녕하십니까. 제2부 가족상담의 방법 제11장 이야기치료 챕터입니다. 이 이야기치료는 가족 원조의 수준 4에 해당이 되고 개인과 가족 성장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11장 이야기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치료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여지는 그림이 한 장 있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시기도 하겠지만 태양입니다. 태양. 영국 잉글랜드 켄트주 도브에 사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인데요. 66세 남성 폴 앤드류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마당에서 순간적으로 이것을 포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글 그리는 태양을 찍었고요. 그 안에 흑점이 하나 있죠. 이 태양의 그 온도는 5800도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까이에 있는 대기층은 100도씨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멀리 태양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글거림과 뜨거움, 열정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5800 이상의 만도 이상의 100만도 이상의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치료의 발달 배경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하는 사회사업가인 마이클 화이트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가족치료사인 데이비드 앱스틴의 공동 노력으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치료의 방식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활동하기 이전에 이미 치료나 인간의 그 이야기를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여 인간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삶은 이야기 형식을 띠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학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가족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치료에 이제 적용을 하고 또 이제 이것을 명성과 추종자들을 얻게 된 것은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스 앱스턴의 이야기 치료에서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의 기초는 어떤 것이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PPT 보면 그 후기 구조주의, 사회 구성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철학적 배경은 그것이 되고 있고요. 한국 이야기치료학회가 2011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치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정신은 고정되어 있는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지는 매우 유연한 어떤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제 바꾸어 줌으로써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야기 치료는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또한 재구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문제는 별개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삶이고 삶이 곧 우리가 이야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복합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인간은 능동적인 행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가지 이야기 치료에는 이 형식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야기 치료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이야기 치료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과거,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는 히스토리죠. 그죠? 자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살아갈 이야기. 이거는 미래죠. 미래는 우리가 미스테리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지향적인 그런 또 미래입니다. 자, 덧붙여서 이야기 치료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것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어떤 다양함 때문에 그들이 또 지니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서술할 수도 있고 또 서술된 이야기는 개인의 행동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예상이나 선입관 없이 사물 자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후기 구조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어떤 사물에 대해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제 화이트와 앱스틴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고 또다시 사회 철학자인 프랑스 푸코가 주장한 어떤 사회에서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배적인 이야기가 그 사회의 어떤 특정 집단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이야기 치료는 어떤 기법보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호소하는 문제의 이야기에 타당성을 부여해서 가족 스스로가 삶의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편에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념에서 치료적 개입 단계를 살펴보면 내담자 삶의 스토리가 가진 장점이나 탄력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을 통해서는 낡은 이야기를 재건축, 재정의 도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술된 대안적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야기를 바꾸어주면 이 양상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 치료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회의 구조주의 그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런 이해를 돕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담자가 자신을 둘러싼 문화가 그들에게 문제 중심의 삶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는 목표 형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치료는 주요 개념에서 한 4가지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표출하는 대화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중심을 핵심적인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결과, 독특한 소득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유니크 아웃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특한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 재저작입니다. 자기 스토리가 물론 있겠죠. 히스토리가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새로 바꾸어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새로 만들어 간다고 재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지배적 이야기, 표출대화, 독특한 결과, 재저작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주요 개념 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 치료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 치료의 목표는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있는 이야기를 버리고요. 자신에게 힘과 만족을 주는 새로운 대안적 이야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새로 저작을 하니까요.
흔히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문제로 구성된 지배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삶의 선택을 제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긍정적 경험의 행동과 사고를 스스로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경험을 참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를 포기하거든요. 어, 하지만 이야기 치료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문제 중심의 지배적 이야기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수정이나 특정한 양식 아니면 이제 그 사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방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상담하고 조금 약간 형식이 다르죠, 그죠? 이야기를 바꾸어 가는 과정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A 유형으로 살아왔다면 처음 시작을 A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B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삶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경험을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과거 그리고 현재 지금 모든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버릴 수도 있고 매우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새로 저작하니까. 그러면 독특한 결과가 나오겠죠. 생성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 치료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다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각 자체를 선택하고 또 행위들이 자동적으로 이야기에 따라서 형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가정을 가지고 이 치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치료적인 어떤 개입이 가능한 것은 이야기의 시작과 또 끝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새로 저장할 수 있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중 조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부각되고 어떤 것은 소멸되는데 이러한 작업은 임의적이라는 거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죠? 저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의 진리를 발견하려는 노력.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야기 치료 사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요 개념에서 이야기 치료 문제 해결 접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과거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다시 쓰는 것,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치료받아야 할 증상에 관해서 사람을 객관하기보다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죠? 그리고 당신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삶의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가정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화이트가 치료한 사례가 있는데요. 교과서 290페이지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화이트가 상담한 사례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이웃에게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받아온 27세 제인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많이 초래했겠죠. 그죠? 27세이면 그 전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은 좀처럼 지우기 힘든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자존감도 낮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제인은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는 이 원동력이 뭔가 하면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탄력성은 그 이야기의 어떤 시작과 끝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주요 개념에서 지배적인 이야기, 표출대화, 독특한 결과가 있고 재저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야기들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요. 또 진행형의 인생 속에서 한 점을 이렇게 잘라내서 경험이라는 한 덩어리로 드러내어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그 화이트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우리는 재조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느끼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야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마 제인의 탄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력성을 희망하고 연결해서 치료 방법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 치료의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경험과 관계가 있고 그것은 스토리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또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는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여야 된다. 이것이 주요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의 어떤 역할들은 살펴보면 내담자의 스토리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삶의 역사나 강점, 탄력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또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도록 강제적이 아닌 존중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여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직면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억지로 어떤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강요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를 진단명에 의해 분류하지 않고 독특한 개인 역사를 가진 존재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야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고 또 이분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또 개인 차에 대해서 우리가 차이는 두지만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히스토리 자체를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렇죠.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 다르죠. 눈이 작은 사람, 큰 사람, 코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별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갖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개인의 역사에 우리가 더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치료 방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화된 지배적인 문화적 스토리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은 다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경험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치료 주요 개념 우리 윗부분에 설명을 드렸잖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가 자신의 경험에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 치료도 선택 이론이죠. 예,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만 어떤 같은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 치료를 우리가 이어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부정적인 것은 자기가 충분히 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그 현실 치료도 자기가 항상 좋은 생각으로 늘 부정적인 상황을 이렇게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죠? 그리고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요 개념에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지배적 이야기 표출대와 독특한 결과, 재저작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지금 책에 있는 주요 개념, 지금 저거 설명을 드리죠. 경험은 다른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경험과 관계가 있고 또 스토리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선택하고 또 그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 들어오시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상담사의 역할도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히스토리,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 안에는 이야기 치료 아니라도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프리즘 카드로 그 교육이 있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그 프리즘 카드를 선택했는 이유, 오늘 아침에 자기 감정 느낌, 그리고 한 달 동안 자신이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이 한 달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 느낌 이런 것을 선택하라고 프리즘 카드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두 장의 카드를 전부 다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합니다. 이건 역시 이야기 치료 방식으로 완전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 치료 형식이 약간 그저 포함된 자신의 그 발표나 아니면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치료에 이것을 완벽하게 이 이야기만으로 물론 치료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통합상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사이드에 항상 포함되고 방식에 포함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그 상담들이 치료에 이용됩니다. 자, 그래서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상담사의 역할 첫 번째, 스토리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가진다. 네,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한번 더 들으니까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새롭게 자각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내담자의 삶의 역사에서 강점이나 탄력성을 찾는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 나가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그죠? 추구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탄력성입니다. 제인이 만약에 성폭력 당했는 그 경험을 계속 그대로 트라우마로 안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우울하거나 아니면 자해를 했다고 하니까 어쩌면 자살을 결심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빠져서 정말 죽음으로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극복했던 것은
바로 탄력성이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도록 강제적이 아니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죠.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독특한 히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는 당신은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스토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리고 공간을 열 수 있도록 자신의 어떤 영역을 확대시키고 거기에 탄력성을 부여해서 내면화된 어떤 지배적인 문화적 스토리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상담사들이 조력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야기 치료의 주된 개념입니다. 그림에서 이야기 치료 형식으로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개인들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어떤 이 스토리가 전부 다 있을까요? 알고 있는 히스토리 같지만 사실은 개인별 스토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그죠?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